네, 예고해 드린 대로 두 변호사님과 함께 현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복 입고 오셔서 너무 좋았는데 네네. 매주 입고 와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지금 예. 사안이 심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웃음을 드리기에는 네네 너무 지금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분노가 맞아요. 치는 사건이 많아서 네. 예. 그래서 한복을 도저히 입을 상황이 안 됐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렇습니다. 한복 입은 신유진 변호사의 모습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잠깐 댓글 소개해드리면 산호라면님께서 대전 날씨 좋아요. 망고님 태백 광산입니다. 잼간지님은 경주입니다. 짝퉁님이 출근 전 성북동입니다. 그리고 봉제공장에서 미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눈꽃님 이렇게 출석 체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온기님이 오늘 날씨 화창하네요. 갈매기님 파란 하늘 가을 냄새 날씨 좋아요. 이렇게 또 날씨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씨 얘기 출석 체크하시면서 덧붙이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박성재 기각으로 아침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미싱 하면서 듣고 계신 눈꽃님은 하늘이 청명해서 기분이 좋은데 박성재 기각 때문에 또 화가 나는 아침입니다. 올리아님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댓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당연히 영장 발부 되겠지 하고 그냥 빨리 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좀 빨리 잤는데 기각이 돼서 네. 먼저 두 변호사 중에 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일단 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 이름 아십니까? 박정호. 네, 예. 박정호. 이름이 같네요. 네네. 이름이 같으면은 네네. 사과 먼저 하시죠. 제가요? 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름이 예. 이름이 같아요. 박정호 부장 판사, 영장 전담 판사. 예. 네. 근데 이게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이름 지금 보고. 예. 단순히 이 뭐 박성재에 대해서 내가 영장까지 칠 정도는 아니야. 영장까지 내가 내줄 정도는 아니야. 내줄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전 너무 놀라운 것이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위법성 인식 이런 거 다퉈봐야 되는데 위법성 인식을 다퉈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면은 계엄이 위법한지 아닌지 살펴봐야지. 이 계엄이 위법한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어쨌든 지시대로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위법하지 않은 계엄에 따라서 지시대로 일을 했다면 위법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의 의중은 이 계엄 자체가 예. 위법한지 아닌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요 정도로 그냥 도주 우려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그냥 나도 그냥 이거 영장까지는 내줄 수 없다. 요 정도 입장일 텐데 이거는 이 정도면은 이 박정호 영장 전담 판사는 계엄은 계몽령인데 이거 왜 자꾸 내란이라 그래? 아직 내란인지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 거의 이 정도의 논리. 인식을 저는 드러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표현 제가 뭐 지금 읽어보면 보던 바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새벽에 이게 올라오는 것들을 좀 봤거든요. 저도 이제 뭐 약간 뉴스가 아니라 전문가들 좀 통해서 얘기하는 것,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걸 봤는데 네. 다 이건 좀 심각하다. 심각하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게 정도가 아니라 위법성 인식을 문제 삼은 것도 그렇고요. 네. 변호사 입장에서 사법시험 사실 뭐 1차 수준의 얘기인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안 됩니다. 변명이.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범죄인지 몰랐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범죄인지 몰랐으면 처벌 안 돼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인식하게 된 게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예.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게 지금 계엄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영장 판사가 네.
지금 이 케이스가 내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힘 쪽에 일부 몇 명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내란에 대해서 판례들이 몇 개 있고 가장 중요한 판례가 5.18 판례인데 네. 5.18 판례 기준으로 현재 이 케이스는 완벽하게 내란에 해당이 되거든요. 5.18 판례에서 내란의 요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행위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몇 가지가 제시가 돼 있는데 네. 한 70~80%가 겹칩니다. 겹쳐서 네,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내란으로 볼 수 있고 내란이 뭐 미수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 내란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내란의 기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미수라는 말은 아실 텐데 미수의 반대로 범죄가 완료된 걸 기수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5.18 판례에 의하면 명백히 내란의 기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건 뭐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아직은 뭐 몇 시간 안 지났고요. 뭐 이래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법원이 지금 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공격이나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자기들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반항이나 또는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란 같은 경우에 지금 결국은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너 이렇게 하면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서 충격적인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렇다면 법정 판단의 최종적 판단을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그럼 내란이 이게 빨리 이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확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영장 기각과 달리 위법성의 인식,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퉈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그런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난 이런 식으로 하면 협조 못하지. 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이거는 내란이라고? 모르겠는데? 위법한지 아닌지 따져봐야지. 이거 뭐 어떻게 바로 계엄에 따라서 그 조치를 취한 게 어떻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어? 다퉈봐야 돼 이거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단순히 조의대 지키기를 넘는 지금 아예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인지 아닌지 이 판사 집에 가서 그럴 거예요. 난 개몽됐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예. 영장 기각이다라고 그 내용을 분석해 주셨는데 사유가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다. 이건 심각한데요. 이렇게 되면 3대 특검에서 특히 내란 특검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서 보도가 되고 우리가 구속되는 사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혹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야 될 건 판사들이 네. 땅땅땅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내란이 아니고 뭐 사람도 뭐 죽은 사람도 보는데 뭐 그냥 넘어가지 이런 식의 흐지부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문제되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뭐 대충 했다 쉽게만 뭐 그렇게 제대로 보지도 않고 했다 이런 게 문제인데 네. 이게 내란에 대해서 1심, 2심하고 3심까지 가겠죠. 근데 아까 제가 판례 얘기를 했는데 네. 전원합의체에서는 판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5.18 판례에 비춰볼 때 명확하게 이제 내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5.18 판례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한다. 이건 내란으로 못 풀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았고 왜냐면 뭐 내란 5.18 판례에 대한 논문도 많고요. 네. 연구가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이니까. 근데 다시 이제 조희대가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졸속으로 파기환송심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내란 사건에서 벌어질 수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 이 대선계 네네. 의혹이 이제 불거진 그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아니 이 내란 사건이 네. 다 윤석열 사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윤석열이 1심, 2심, 3심 대법원으로 가면은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해부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모여라 우리 윤석열에게 임명받은 사람. 윤석열에게 임명받은 사람이요. 총 조희대는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임명받고 그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용주 대법관인가요? 그분은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 제청해서 한덕수가 임명한 1월달에 2025년 1월달에 임명됐으니까 10명입니다. 네, 조희대 코트에 조희대와 함께 뜻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10명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뭐 1심 직연 이거 1심부터 너무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1심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간에 조희대의 뜻대로 조희대의 뜻대로 결국은 이거는 내란 모르겠는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영장 전담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구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을 했는데 사실 다들 설마 하면서도 수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배치하고 수원에서 온 판사들을 네. 그렇게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 박정호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했던 정재욱 네. 판사 의심이 너무 됩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소극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판결하자. 이제 네. 이쪽으로 간다면 뭐 직위원도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주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은 1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이미 예상이 됩니다. 네. 아유, 이게 심각한 네.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법부가 제대로 바로 서야 정의가 구현이 되고 완성이 될 텐데 그런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과 전혀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 풍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렇게 하겠어? 그래도 그래도 법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신뢰력이 다 깨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기각은 네. 이제까지도 뭐 구속영장 기각이 뭐 이 사람만 냈던 건 아니지만 박성재만 냈던 건 아니지만 이번 기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유가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정말 대법원이 자기들의 견원합의체까지 해가지고 판례 변경까지 하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 한명을 봐서 네. 이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저도 사실 이거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뭐 이게 확고하게 정립된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네. 대법원이 그렇게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저께까지 근데 이게 뭐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했던 것처럼 똑같은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다시 느끼게 네.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와. 이거 심지어 월요일에 물론 한덕수 전 총리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CCTV가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럴 수가 있냐라고 그렇죠. 공분을 정말 샀는데 네. 그 정도를 다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박성재가 나온 편에 대해서 상세하게 특검에서 소명을 했다고 해요. 예. 그 CCTV 영상 자료를 분석을 그렇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위법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지금 사법부다. 직연 뭐 조희대 말씀에서 드렸지만은 사법부 전체가 지금 이 내란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점이고 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기각 그 내용도 우리 변호사님들이 네. 짚어주셨지만은 그냥 뭐 가볍게 넘길 게 아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이 속보를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윤석열이 지금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특검에 나왔는데 오늘 오전 8시에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또 집행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윤석열이 내가 이미 출석하겠다 해서 영장은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특검에 조금 전에 한 30분 정도 전에 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나왔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버티다가 일단 그동안에 버틴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영장 집행을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체포 영장을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윤석열 한 명을 체포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윤석열 측의 사정을 많이 봐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실 딱 체포 영장이라는 게 뭡니까? 딱 신체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만지지 마, 내 몸 만지지 마라고 하니까 결국은 몸은 만지지 못하고 의자만 들고 나오다가 마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가 서울구치소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현장이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겠다. 그래서 CCTV 모두 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버텨봤자 이번에는 서울구치소 쪽에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지 않겠구나. 구치소장도 바뀌고. 네, 그렇죠.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사실 법사위 특감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르구나. 분위기가 다르구나는 사실 본인이 제일 많이 느끼겠죠. 왜냐? 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일 때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이게 변호인 접견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검사가 조사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조사실에서 그냥 거기서 전화 통화하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기 가져가서 전화 통화하고 뭐 외부 음식도 저는 먹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넓게 있다가 지금 구치소장 바뀌면서 접견실도 일반 접견실 거기서 접견을 해야 된다. 거기가 다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접견을 하고 분위기가 다르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완전히 강제력 행사를 당해서 끌려 나가느니 이건 내가 걸어 나가야 된다.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 채워서 나가느니 네. 안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네. 그런 꼴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했을 것이다. 변호사님도 이 속보 보고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뭐 포승줄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 전처럼 했으면 속옷만 입고 나갔겠죠. 그렇죠. 속옷만 입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속옷만 특검이 딱 온다니까 그래? 하고 옷 벗으려고 막 주섬주섬 벗고 있다가 이번엔 택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입어. 다시 입어. 사실은 벗었다 다시.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거, 이제 약간 우쩍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옷을 벗기가 그러니까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동안 좀 약간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게 옷 벗고 있다고 옷 벗고 누워서 애처럼 떼쓴다고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고 한 게 말이 안 되죠. 다들 그렇죠. 다들 그 연행하고 하는 것들 TV에서 엄청 나오잖아. 영화만이 아니라 TV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가서 영장 들고 가서 저항하는 피의자한테 같이 가기 싫으신가요? 그러면 못 데려가겠네요. 이렇게 안 데려가는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여기까지 했던 거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구치소 쪽에서 대놓고 편의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옷 벗고 들어누워도 그 채로 들려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솔직하게 얘기했던 박성재 영장 기각된 거 보고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을 만한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더 이상 버티는 게 뭐 자기한테 오히려 이제 지금 여전히 저는 구치소에서 편의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눈치 안 보고 했던 사람들이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날아갈 수도 있다. 뭐 해서 나한테 별로 이득 될 거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냥 나왔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네요. 제가 예, 뭐 들어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옷을 벗고 바닥에 느낀 바닥이 네. 너무 차가웠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 그 윤석열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특검 출석하는 거 구치소 직원 고충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결정이다. 고충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치소만 아니라 국민들 다 고충이죠. 사실 네. 전직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이 발버둥 쳤다는 얘기가 예. 국민 모두에게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니어서 예.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서 응했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참 글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페이스북 메시지 이걸 보니까 하필 오늘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 역시 존엄 현지를 위해 특검이 한 건 했네. 이런 장동혁 대표의 글도 좀 올라와 있네요.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뭐 뭐든지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돌뿌리에 걸러서 넘어져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야. 그 정도로 아니 자신들이 실수해서 뭔가 일을 그르쳐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들이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맥락과 문맥과 상황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네. 기승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키워드를 넣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거를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 뭐 정치라고 예. 하면은 자신들이 넣어야 될 키워드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네.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는 정말 그 반탄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대표까지 됐는데 네. 윤석열에 대해서 그동안 신경 안 썼잖아요. 아하. 예, 오늘도 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자신들이 밀고 싶은 키워드랑 결부하면 딱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키워드에 사로잡힌 키워드 정치다. 키워드 예. 정치다. 네. 무조건 이제 김현지 실장 얘기 어제도 박종훈 의원이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네. 그야말로 이제 색깔론 이걸 펼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변호사님이 이런 행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일단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다시 색깔론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게요. 이게 이게 지지층에 먹혀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지. 사실 이제 색깔론 지금 현재 지금 색깔론이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는 정말 극우가 아니면 먹히지 않는 그런 프로파간다인데 여전히 이런 식의 색깔론이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동부라는 또 이제 이미 털 지나간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눈높이를 공각한쪽 쪽의 눈높이를 이미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김현지 어떻게 불러야 되냐? 김현지 실장? 수석 실장? 예, 김현지 국장 실장 사실 그렇게 국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김현지 국장 같은 경우에 부르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예를 들어 뭐 누구를 부른다, 국감에 부른다,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소환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의혹이나 뭐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부르자. 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특검에 누구를 소환했다 그러면 다 이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김현지 국장 같은 경우에는 왜 부르는지에 대한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어떤 스캔들에 연관이 됐다는 건지 어떤 이제 의혹이 있다는 건지는 얘기 없어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찾아봤는데 네. 지금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김인호 산림청장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렇죠. 이 둘이 이거를 처음에 엮으려고 무슨 학교 선후배다 이런 말 하면서 김현지 국장 출신 학교까지 얘기했다가 아닌 걸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이게 지금 사실은 김건희나 아니면 최순실 이런 류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구체 의혹도 없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의혹이 이런 식으로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여기 언론에서 검증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쓰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다는 건데 지금 산림청장하고 상관이 없잖아. 같은 단체에 있으면 그렇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쓰고 이런 거기다 여기다 색깔론까지 씌워가면서 돌아가는 게 이게 참 나라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일이나 지금 넘어야 될 게 많은데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뭐냐. 이 정쟁 그만 좀 해라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이거 법원 내란 옹호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CCTV 내용까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물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재판에 나와서 편집된 부분이긴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문건들 삭제된 네. 문건도 복구가 되고 그렇죠. 수도권의 수용 시설 수용 인원을 좀 알아봐라 이런 지시했던 그 문건 내용 문건이 삭제했다고 복구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CCTV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 국무위원들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됐다. CCTV 내용도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CCTV를 보면은 예. 일단은 뭐 거기서 CCTV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에서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진술한 것들이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은 저기 멀리에 있는 거 탁자 위에 놓여있는 뭐 이렇게 이런 보니 거. 뭐 단전단수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우려스러워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고 한덕수 전 총리도 두 부를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보면서 또 최상목에게 준 문건을 같이 막 쳐다보면서 무슨 예. 내용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또 최상목도 그 문건을 윤석열로부터 직접 건네받아서 본인이 확인을 하고 그때 바로 한덕수가 함께 받고요. 예. 그리고 또 뭐 한덕수와 이상민은 둘이 그냥 나란히 앉아가지고 16분간 협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심지어 나갈 때 한덕수는 다행히 뒤통수였지만 이상민은 활짝 웃는 모습이 잡혔어요. 한덕수 표정이 안 보여서 잘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네네. 이제 근데 저기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문 앞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 장면에서 이제 이상민이 활짝 웃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변호인이 오늘 어저께인가요 재판부에다가 저 당시에 울산에서 김장 담그는 행사가 있어서 그 김장 담그는 행사 문건을 보면서 웃었던 거다. 이런 변론을 말도 안 되는 지금 개혁이 선포가 됐어요. 거기서 김장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웃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에이 웃은 건 그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니지. 에이 웃은 거는 그날 김장 행사가 있었거든. 이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과연 예, 오디오 안 나온다고 그냥 네 그렇죠. 그냥 오디오가 안 막 나온다고 갖다 그냥 뭐 붙이는 네.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딱 느낌이 법원이 들어주면 좋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다들 이제 기분 좋은 이 우리가 이제 한 건 이제 하겠구나라고 해서 마치 이제 회식하는 느낌도 좀 들고 저기 음식만 올려져 있으면은 그냥 먹고 마시면서 야 네. 우리 이제 다 쓸어버리고 우리 세상이야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자리 같거든요. 제가 그쵸. 볼 때는 네. 윤석열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충격적인 이런 CCTV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 CCTV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안 나왔다면 그 거짓말을 계속 주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김장김치 생각을 했으면 돼지고기나 삶아볼까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건 이제 우체하는 말이고 네. 이제 뭐 모여서 회식하는 분위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지금 당시에 그 이른바 국무위원들이 그 자료 받아와가지고 네. 지시 받아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즐겁게 토의하면서 이제 우리 세상 왔구나라고 한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 포함해서 관련 피고인들이 전부 오리발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저걸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이 CCTV가 한덕수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제시가 됐다면 뭐 됐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이제 이미 한덕수 때부터 법원이 영장을 작정하고 발부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보고도 영장 기각됐다는 것은 좀 상상할 수가 없으니 네네. 작정하고 영장 발부 안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저걸 우리 돼지고기 삶아서 그러면 울산에다가 김치 가져와서 회식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한덕수가 했던 말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거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네. 근데 저게 내란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안 나왔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미 지금 법원이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렇네. 작정하고 네. 작정하고 지금 이런 게 아니. 그러면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 또 억울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나도 박정호 판사한테 박정호 네, 판사한테 네.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지. 박정호 판사한테만 걸렸으면은 나는 뭐 완전 그냥
그냥 김장김치 하다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 김치 그거 김장김치 그거 속 재료 문건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 내란을 옹호하는 사법부의 의심을 사고 있는 이 행동들,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해법을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지금 네.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전담재판부라고 하죠. 전담재판부. 그러니까 이렇게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많이 있었고 네. 이거 전담재판부 설치가 각 법원마다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가 맞는 것으로 네. 법 추진하고 있다가 사실 그 특검 기간 연장 관련해서 그 법을 발의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도 뭐 직위원 쪽에 우리가 뭐 판사 한 명 더 넣고 우리가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테니까 좀 그러지 마. 에이 내란 전담재판부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좀 할게. 잘 해볼게. 그런 분위기였죠. 하면서 그런 시그널을 막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그 법을 세게 밀어붙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이미 법사위에서 네. 그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심사 중이에요.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법원장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대법관은 반드시 지원해야겠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조이대 및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은 9명, 조이대와 함께 9명의 대법관들이 이거 뭐 이게 무슨 내란이야 그러니까요. 라고 반드시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 점, 이런 점까지 우려되는 점까지 대법관 증언 플러스 전담 재판부 빠르게 설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건 지금 무죄 때려서 풀어주는 게 아닌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러니까요. 네네. 한 이틀 만에 또 하겠죠. 네. 그 파기자판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무죄 땅땅땅.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예. 그 법원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게 현재로서는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뭐 제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 특별재판부 약해요, 작하기는 그걸로도 사실은 기존 법관으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일단 그 헌법상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지금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 회의의 동의를 거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임명 방식에 대한 것들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히 위헌 시비가 나올 거예요.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출신이 아닌 일반인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게 위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요. 특별법으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위헌 시비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뭐 이거 다시 한번 사견입니다, 이거는. 근데 예. 그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그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법관의 구성을 그러니까 사법시험, 그다음에 뭐 이젠 변호사 시험 바뀌었으니까 변호사 시험 출신만으로 채우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그 엘리트 의식이나 이런 카르텔이 똘똘 뭉치는 건데 사실 지금 계속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그 엘리트 의식이 정말 강한 집단은 법원이에요. 다만 법원이 검찰만큼 문제를 덜 일으키는 까닭은 네. 법원은 수동적 기관이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권력을 투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덜 된 거지. 네. 지금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뭐 천대엽 뭐 이런 사람들이 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감히 약간 이런 기본적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예, 어디 감히 우리 대법원장님을. 그 법의 대법원장이 법 청문회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감히 이 사람들은 대법원 대법관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 카르텔이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재판에 이제 법관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일정 비율 이상을
저기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카르텔을 깨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내란 재판부 얘기를 할 때 뭐 단순히 지금 법관 내에서 법원 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예 이제 저 배심원처럼 그 뭐 여러 국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그런 국민들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판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뭐저 국민참여재판제 재판부를 좀 확대해가지고 네.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견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제 생각이고 현재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네. 훨씬 약해요. 약하기는 약해서 약하고 저기 거기에 들어간 법관들은 현재 지금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네. 여전히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의 그 직속 부하인 셈이거든요, 말하자면. 왜냐면 직속 부하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하고 예산권을 다 갖고 있는 징계권을 다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참여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눈밖에 나는 일이 벌어지면 어차피 끝난 다음에 다시 법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게 분명히 이제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이 주도하겠죠. 이제 국회에서 무슨 법 같은 걸 헌법 얘기하면서 법을 만들고 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나더라도 지금 저들은 눈치 안 보고 하는데, 그런데요. 예, 눈치 안 보고 하는데 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헌법 예. 이거 펴놓고 제가 펴놓고 얘기했던 거죠. 헌법 펴놓고 그리고 뭐 관련 논란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정말 죽자 살자.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되면 자기는 내란 동조 세력, 옹호 세력으로 다 쓸려가니까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고 살아야겠다. 이런 정말 간절하게 이게 달려붙고 있는데 네. 우리도 이렇게 네. 정신 차리고 네. 해야 된다. 네, 심지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집무실이 150평이라고 해요. 75평이 아니고요. 아,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150평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 이제 장관급 기준의 3배를 초과한다고 하는데요.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받습니까? 이거를 지금 박은정 의원이 예. 오늘 법사위가 네. 현장으로 대법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현장 국감이 예정돼 있어요. 국감을 가서 네. 왜 150평이래 하는지 과연 150평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기록을 예. 정말 전자 기록으로 확인했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할 때 네. 과연 그 기록을 읽고 판단을 했는지 기록을 확인이나 했는지 전자 기록으로 확인했다면 그 로그 기록을 기록. 확인하도록 이제 오늘 직접 현장 국감을 네. 간다고 합니다. 150평이라는 150평. 공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뭐 운동장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150평 글쎄요. 뭐가 있을까? 아. 뭐 수영장 뭐 이런 게 있나? 수영장. 뭐 아마 아, 침실이나 이런 것들이 딸려 있을 거예요. 아, 침실, 네. 수영장. 일하다가 피곤하시면 운동장. 주무셔라. 운동장, 수영장, 뭐 사우나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50평. 아 이거 아니 이게 혼자 쓰는 집무실이라는 거예요. 집무실. 야, 150평. 의자도 큰 거 쓰더니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을 쓰고 있다. 이거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아까 뭐 확인할 거 로그 기록 말씀하셨지만 네. 대법원에서 뭐 그러더라고요. 3월 28일인가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다 보고 있었어. 자료 보고 있었다. 4월 22일 그거는 뭐 인수인계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전부터 봐왔다. 이런 건데 이것도 평소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그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전원합의체에서 있잖아요. 전원합의체를 예. 이날이니까 22일. 그러니까 시작이 지난 11월 아니 저기 예. 언제 4월 20일 예. 해서 그다음에 4월 24일 바로 예,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틀 동안 했다. 이때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 그 만료라면 전원합의체는 사실 예외적으로 하는 예외적이다. 예외적이죠. 소부에서 하고 이게 결론이 안 나면은 전합의체. 예, 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네. 그 전부터 봤다는 거는 자기한테 배당되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부터 봤다는 얘기예요. 미리 전원합의체에 올 걸로 생각을 하면서 미리 봤던 얘기가 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저기 대법관 한 명이 해야 되는 사건이 1년에 1,000건, 2,000건 가까이 돼요.
근데 자기 사건도 다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올라오니까 아직 그 배당도 안 되고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자마자 그 기록부터 봐야겠어라고 다 덤벼서 봤다는 얘기인데 자기한 돌지 뭐 그리고 또 사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지금 네. 뭡니까 이게 2부구나 2부에 처음 대장됐다고 하니까 예. 2부로 갈 것 같아 이렇게 뭐 귀뜸을 받아서 2부 사람들이 먼저 봤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되려면 전원합의체였으니까 전원합의 대법까지 그렇죠. 다 다 봤다는 봤다는 얘기인데.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일합니까? 올라오자마자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노리고 있다가 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봤다는 만약 그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미리 준비하면서 이거 이재명 이 재판 이거 올라오면은 바로 파기환송 해버려야지 이렇게 노리고 있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돌려서 빨리 파기환송할 거니까 올라오자마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거 봐라라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공모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변명이에요. 근데 그랬다고 해도 문제고. 예, 그렇다고도 문제고. 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안 봤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사실은 배정되지만 안 보죠. 그게 맞죠. 이거 지금 일이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자기 일도 바쁜데 그걸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은. 심지어 예. 이 사건은 이제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럼 누가 선고하나요?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상고를. 검찰이 이거 무죄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상고 이유서를 네. 4월 10일에 제출합니다. 4월 10일. 네. 상고 이유서가 4월 10일에 제출됐다는 것은 이 판결에 대해서 이게 상고 이유입니다. 상고하는 이유가 이겁니다라는 것이 제출이 되어야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상고했는지 원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기록을 3월 28일부터 봤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심지어 인수인계라는 그 문건이 예, 있는데 그게 인수인계 4월 22일 있지 않습니까? 예. 4월 22일로 인수인계 문건이. 그런데 이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네. 뭔가 이 건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서 기록이 이미 위에 있습니다라고 메모를 작성한 그 건을 복사해서 냈어요. 네. 기록이 이미 위에 있습니다. 이런 메모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록이 이미 위에 있다라고 메모를 작성했다는 거는 인수인계를 누군가 했다면은 거기 이 사람의 어떤 서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이런 당연하죠. 서명 같은 거를 다 빼고 이미 기록은 있다고 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닌가. 만약에 이 사람이 기록이 이미 위에 있다. 이게 누군지를 밝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엄연히 절차를 위반해서 뭐 네. 기록을 이미 위에 있다라고 해서 기록을 봤다는 건가 안 봤다는 거 밝혀야만 될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메모를 작성했는지 네. 이 메모를 언제 작성했는지 실제로 3월경에 작성을 한 게 맞는지 3월 말에 작성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작성한 건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이게 언제부터 도대체 기록을 봤다는 거야.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가 가피를 한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해 그것도 봐야죠. 확인해봐요. 왜 그러면 기록을 이미 위에 넘기고 4월 22일을 인수인계로 했는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이거는 어쨌든 기록을 담당하는 네.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면은 이 부분은 빨리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현장 국감에 가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 궁금한 게 진짜 150평이면 이제 뭐가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75평도 궁금했지만 네, 150평 하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네. 그러니까요. 막 네. 수영장 얘기 나오고. 진짜 이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뭐 부출석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또 인사말 하고 나중에 와서 한마디 하고 가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계속 고집한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이걸 또 나갈 때 못 나가게 막거나 잡아거나 이것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그렇죠. 당장은 진짜 답답한 상황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모습, 이 행태 이거 국민들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지 여부는 본인들한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우선 애초에 오르지 않았겠죠. 뭐 특히 이제 고위 법관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의식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예. 선거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선거로 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저렇게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저 자리까지 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보다는 내 권력, 나를 이렇게 꽂아준 권력,
찬성할 사람이 국민이 아니고 네. 권력이다. 그럼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권력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도 임기 보장되고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건드릴 수 없는 사실 무덤의 성역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준 이유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인데 네. 지금 이거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법사위 현장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른 현장 채널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김미미님이 150평에 텃밭 있는 거. 텃밭. 아 역시 창의적이야. 우리는 수영장, 운동장 이런 그렇죠. 거밖에 생각 네. 못했는데, 그렇지? 텃밭. 150평인 텃밭이 있어야지. 예, 상추 키워가지고 거기서 예, 텃밭. 아 정말 역시. 웰빙을 네네. 예. 텃밭 키워서 150평이면 그 정도 있어야겠죠. 네, 그 정도. 텃밭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대법원 현장, 국감 현장 모습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국힘 이거 특검 조사 결과 뭐 내란 관련해서 드러나게 되면 국힘 정당해산 청구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거기에 대해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뭐 찔리나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 저는 법무부 장관의 의무라고 봅니다. 의무다. 사실상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국힘이 어쨌든 간에 뭐 107석인가요? 의석을 굉장히 어쨌든 국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을 예.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이 이거를 과연 해산해가지고 해산 심판을 통해서 해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힘을 몰아줘도 이거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첫 단추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이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부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사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어저께 답변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수사 결과 이것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사유가 드러난다면 네. 청구하겠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라서 사실상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게 또 발끈하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어떻게 네. 뭐 보셨습니까? 본인들은 발끈해야죠. 자기들 네. 위헌정당으로 해산한다니까. 근데 이제 위헌정당 해산도 우리나라에 최근에 8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만든 국힘 쪽에서 만든 거예요. 뭐 그 기준으로 하면은 해산하는 게 맞고요. 그 기준 하면 해산. 너무나 네, 해산은 네. 당연하죠. 이게 네. 뭡니까 국화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내란 관련 범죄에 딱 명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긴 있지만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네. 내란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란 선동만 가지고도 사실은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됐는데 기수에 이른 내란을 저지른 정당이 사실 아무 문제 없이 남아 있다고 하면 네. 이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석기 전 뭐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 음모는 했지 않았나라고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란 예비 음모까지는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확실하게는 내란 선동죄로만 처벌을 받았다는 점. 내란 선동죄라는 거는 지금 내란 그 당시 기준에 의하면요. 네. 지금 국힘에 뭐 한 50명, 50명 정도는 내란 선동죄로 지금 다 처벌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비교를 않습니까? 해보면 네, 엄청 내란 선동죄라는 거는 본인이 다른 사람과 뜻을 맞춰갖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마구 내란에 관련해서 그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피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국힘에 지금 40~5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국힘이라는 거는 네. 뭐 과반 약간 안 될 수도 있지만 과반 정도, 전 40~50명, 50명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그 40~50명 무엇보다도 지도부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과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100번 되고도 모자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 결과는 봐야겠다. 뭐 단서는 달았지만은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내란의 밤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적이나 같이 있었던 의원들의 행적 의심스럽거든요. 네. 추경호가 통화했던 그 내역들 이런 것도 볼 때 의심이 많이 쌓여 있는데 뭐 조사 결과 봐야겠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되면 이석기 때보다는 훨씬 더 해산 사유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뭐 이거 내란 선동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때리님이 국힘은 정당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꼬집어 주셨는데 이거 주목을 해봐야 됐고 뭐 정성호 법무장관이 원칙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질문에 그 답변을 함으로써 네.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발끈하게 되고 국민들은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환기 효과는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기 효과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법사위 현장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곧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 현장 계속 주시를 해 보도록 하고 두 분 이제 보내드릴 네. 시간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또 정리하자면 진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분이 또 오늘 정리해 주시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촛불 들고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시는데 다음 주에도 현안들 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